자, 이번에는 공간 좌표야. 자, 평면 좌표와 공간 좌표의 차이는 Z축이 있다는 거 외에는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우선 공간 좌표를 표시하는 것 좀 기억해 놓을게. 우리가 평면 좌표는 자, 이렇게 그냥 쭉 잘라서 X축, Y축이라고 하면 끝났잖아. 자, 공간 좌표는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그래서 바로 옆에 페이지를 가지고 직접 여기 밑에 보면 되겠다. 자, 요거 밑에 공간 좌표 구하기라는 거 가지고 먼저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전형적인 공간 도형이지. 자, 이 공간 도형을 공간 좌표에다 한번 대입시켜 보려고 그래. 그래서 X, Y, Z축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가는 거를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 Y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보고, 자, 위로 올라가는 걸 Z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 얘가 요 좌표는 X축 위에 4,0,0이라고 읽어주는 거고, 자, 이점 같은 경우에는 5니까 X가 0, Y가 5, Z가 0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X는 0, Y도 0, Z는 3이라고 되겠지. 자, 그럼 요 F라는 점은 어떻게 읽어주겠어?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Y로 5만큼, Z축 방향으로 3만큼 간 점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공간 좌표를 표시해 주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럼 자, 여기에 이제 점 나왔을 때, 자, 이런 점이라고 본다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Y로 1만큼, Z로 3만큼 올라왔으니까는 2,1,3이 되겠지. 그럼 이런 도형이라면, 자, 이 점을 표현할 때 X축은 앞뒤가 X축이야. 평면과 좀 다르지? 그럼 거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로도 마이너스 2만큼, 대신 Z는 위로 2만큼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2라고 공간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자, 세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표가 어디야? 이게 X축, 이게 Y축, 여기가 Z축이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이 점을 표현하고 싶다면 X로 1, Y로 3, Z로 마이너스 1만큼 오는구나 라고 공간 좌표를 표현하는 거지. 자, 이렇게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공간 좌표를 표현하고 읽어주는 거야. 알겠니? 옆에 자, 개념 2 보면 그럼 이제 좌표 공간에서 이제 어떤 한 점이 나왔을 때 그 점을 가지고 좌표 평면 보는 게 빨리 눈에 익어야 돼. 자, 여기 이렇게 A, B, C라는 점이 있다고 봐봐. 근데 만약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라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X만 좌표가 남고 다 0이 되는 거야.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Y만 남고 다 0이 되는 거고, Z축에 내리면 Z만 남고 0, 0,0, C가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그럼 자, 이게 X축이고 Y축이니까는 자, 요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부르고, Z축 Y축이니까 여기를 YZ 평면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자, 여기는 XZ 평면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평면이 있을 때 A, B, C라는 점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XY가 남고 Z만 0이 돼. 그럼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YZ만 남고 이번엔 X가 0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새 X축, Y축, Z축이거나 새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별거 아니지만 좀 익숙해져야 된다. 자, 이번엔 대칭. 고1 때 배웠던 대칭 생각하면 편해. 자, 어떤 점 A, B, C를 만약에 X축 대칭하면 X만 그대로 나머지 부호 반대, Y축 대칭이면 Y만 그대로 나머지 반대, Z축 대칭이면 Z만 그대로 나머지 부호가 반대야. 그럼 평면 대칭은, 그래서 A, B, C를 이게 지금 X, Y 평면인 거잖아. 이 평면에 대칭시키면 내려오겠지. 따라서 XY 평면 대칭이면 XY는 부호 그대로, Z만 부호가 반대. YZ 평면 대칭이면 YZ의 부호는 그대로, X만 반대.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은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기억을 해둔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이 점 봐봐. 1, 4, 빼기 3이란 점이 있대. 공간 좌표가 되겠지. x축 대칭한다면 x만 부 그대로 나머지 부 반대되는 거고, yz 평면 대칭이면 yz가 그대로 나머지 x의 부 반대인 거고, 원점 대칭이면 셋 다 부 반대다 라는 거지. 자, 기본적인 공간 좌표 표현 방법 알겠지? 자, 헷갈리지 않게 꼼꼼히 잘 읽어보고 연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그림도 한번 잘 보고 머릿속에 좀 잘 그려봐봐. 알겠지? 그 다음에 자, 공간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평면이랑 똑같아. 자, 그런데 z 좌표가 있으니까 그것만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 더하기 z2 빼기 z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공간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연습을 해봐. 자, 필수 유형 1번 한번 보도록 하자. 두 점 A, B에 대해서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래. 그럼 X축 위의 점이니까 뭐라고 놓을 수 있어? 점 P는 A, 0,0이겠지. X축 위니까 X만 좌표가 있지 나머지는 0인 거니까. 그럼 이제 같은 거리니까 A에서 P까지 선분의 길이와 B에서 P까지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한다? 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P에서 A를 빼볼게. A 마이너스 3의 제곱 0 마이너스 2의 제곱 0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선분 AP의 길이야. BP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5의 제곱의 루트라고 나오겠지. 그럼 두 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A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그럼 두 번째는 A, B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Z 평면 위의 점 Q야. 그럼 YZ니까 X가 0이고 B,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A에서 Q까지의 길이나 B에서 Q까지의 길이나 원점에서 Q까지의 길이나 같아진다라고 놓으면 식 세워서 연립하면 B하고 C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축 또는 평면까지의 거리 구하는 것, 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원리야. 자, 두 번째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고1 수학을 떠올리면 굉장히 간단해. 자, 고1 때 이걸 X축, Y축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 P에 대해서 A에서 P를 지나서 B까지 거리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지? 어차피 P가 여기 위를 움직이잖아. 따라서 A를 하나 대칭 이동을 시켜 놓는다면 어차피 AP나 A'P나 같을 거거든. 그러므로 A에서 X축 위에 한 점을 지나서 B까지 간다는 말이나 A'에서 X축을 지나서 B까지 간다는 것 같은 말이야. 그러므로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A'으로부터 B까지의 최단 거리니까 직선거리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어떤 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하나를 대칭 이동시킨 상태에서 대칭 이동된 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게 최소값이라는 발상이 있었었지. 자, 마찬가지야. 여기도 볼까? A, B가 있고 YZ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그럼 대충 편의상 여기를 YZ 평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자, 그랬을 때 A나 B나 X값 부호가 어때? 서로 달라요. 그럼 A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3, 5, 2가 있다면 B는 반대쪽에 있어. 왜? YZ 평면이라는 게 결국 X값이 0인 점들의 집합인 거거든. 자, 왠지 기억해. YZ 평면이니까 Y값, Z값은 다 나올 수 있지? 하지만 X값만 0으로 일정한 거니까. 따라서 A에서 YZ 평면을 지나서 B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그냥 A, B 사이에 직선 거리 구하면 되겠지? 따라서 두 점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 뜻이야. 그런데 2번 봐봐. 이번에는 XY 평면, 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당연히 XY 평면이니까 시공은 어떻게 표현된다? Z는 0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A와 B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Z 값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 그럼 여기가 A가 있으면 자 여기쯤에 B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A에서 평면을 지나서 B까지 가는 얘기는 A란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럼 A 프라임 당연히 XY 평면 대칭이니까 XY는 부호가 그대로고 Z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B와 A 프라임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하면 얘는 당연히 XY 평면을 지나서 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 이 직선 거리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해되니? 자, 이렇게 평면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대칭. 그래서 대칭시켜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고1 때 배웠던 것 잘 떠올린다. 다음 필수 유형 3번 보자. 자, 이번에는 두 점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선분 AB와 XY 평면 위의 정사형을 구하는 문제래. 자, 따라서 우선 여기다가 XY 평면만 대충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걸 XY 평면이라고 보고 두 점 A와 B는 Z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자 A가 조금 더 멀리 있고 B가 좀 더 XY 평면에 가깝게 있을 뿐이겠지. 자, 이렇게 그은 게 선분 AB라고 되겠지. A 좌표가 마1, 1,3이고 B 좌표가 2, 마1, 2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AB의 XY 평면 유류의 정사형. 정사형? 당연히 A를 수선에 발 내리고 B를 수선에 발 내리면 되겠지? 그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Y는 살고 Z만 0, XY는 살고 Z는 0 하면 자 이렇게 그어진 얘가 바로 수선에 발된다. 그러므로 정사형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면 되겠지? 뭐 거리 구하면 루트 13이야 라고 금방 나오겠지. 자, 어렵지 않지? 그럼 저 여기는 좀 더 복잡할 뿐인 거지. 막 똑같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돼. 자,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루트 14라고 나오겠지 뭐. 왜? x2 빼기 x1의 제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정사형 시킨 거를 자 내가 평행이동 시키면은 자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13이고 14야. 그럼 직선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은 결국 요 세타를 구하라와 같은 뜻이겠지? 따라서 코사인 값은 빗변 루트 14분의 밑변 루트 13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뭐 유리화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선이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정사형 시켜서 삼각 B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 자, 할만하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필수 유형 4번 가보도록 하자. 자,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은 표현만 잘하면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서 자, XZ 평면 위에 선분 OP가 있는데 이게 X축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그 다음에 XY 평면 위에 잘 봐야 돼. XY 평면인데 단지 X가 음수인 방향인 거네. OQ가 Y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대. 자, 그리고 OP는 2고 OQ는 루트 3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P와 Q를 공간 좌표로 표현하면 간단하겠지? 그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 P라는 점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좀 이동해서 볼까? 여기를 편의상 X축, Z축이라고 봐봐. 그럼 P는 자, 이렇게 OP의 길이가 2니까 X축과 30도를 이루는 점에 있어.
그럼 점 P는 당연히 XZ 평면이니까 Y가 0이야 라는 것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30도,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발 내리면 여기가 1이란 거 알겠지? 왜 30도 여기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따라서 X좌표가 루트 3, Z좌표가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루트 3, 0,1이라는 게 Y 요 점 P의 좌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럼 Q는 자, 또 보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 여기를 Y, 여기를 X축의 양의 방향. 그렇지? 그 다음에 Q는 자, 이런 식으로 Y 있고 여기가 Q인데 Y축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거야. 그럼 자, Q키는 얼마? 루트 3이래. 숫자가 좀 지원하지만 이쪽으로 손해발 내리면 또 6니까는 1대 2대 루트 3이라는 비율 알겠지? 따라서 자, 여기가 루트 3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네. 자, 숫자가 조금 복잡해. 여기가 루트 3이면 1대 2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 나오겠지. 그 다음에 1대 2대 루트 3이면 여기는 그냥 2분의 3이야 라고 나오겠지. 자, 그치? 길이가 이제 잘 봐요. 그럼 좌표로 표시한다면 점 Q는 X값은 자, 요 길이만큼 원점 X 음의 방향 간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표현되고 Y는 이 길이인 거니까 그냥 2분의 3. 그 다음 XY 평면이니까 당연히 Z는 0이야 라고 표현되겠지. 그럼 이게 바로 점 P, 점 Q의 좌표인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바로 선분 PQ의 길이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좌표 표현하는 것, 이거를 각각의 펼친 도형으로, 평면 도형으로 바꾸어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거 조금 어려운 거니까 잘 연습해놔. 다음 보도록 하자. 공간 좌표라고 딱히 어려운 건 없지? Z 있다는 거 외에는 다 똑같다는 거 잘 연습해. 자, 그 다음에 수원에서 내분 외분 배웠지? 똑같다. 단지 Z 좌표가 추가된다는 것 외에는 똑같다는 거 기억해 놓고, 자, 단지 내분과 외분이 자, 두 점 A와 B를 자, 만약에 3대2로 내분하세요 라면은 안쪽으로 3과 2의 비율만큼 떨어지는 점이 내분점이야 라는 거 알지? 그럼 외분은 3대2로 외분이라고 한다면 A로부터 3, B로부터 2가 되는 바깥쪽에 있는 점, 이게 바로 외분인 거지. 비율이 3대 2가 되는 거야. 자, 내분점, 외분점 의미 잘 기억해놔. 자, 그러면은 또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자. 자, 필수형 5번 보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P고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Q야. PQ의 중점을 구하시오. 단순 계산이지? 자, 뭐 내분, 외분 공식 그대로 쓰면 된다. 딱히 안 할 테니까 잘 풀어보고. 자, 필수형 6번. 자, 얘는 봐봐요. 두 점 A하고 B가 있어. B가 뭔지 몰라. 근데 선분 A, B가 라고 했더니, 자, 선분 A가 있고 여기 대충 B가 있다고 쳐봐. 그랬더니 A, B가 YZ 평면에 의해서 2대1로 내분이 돼. 그럼 YZ 평면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2대1로 내분이 돼야 돼. 근데 YZ 평면은 X가 0이라는 건 알잖아. 따라서 여기 X값 3과 A가 자, 여기가 0이라는 거지. X좌표가. 여기는 X좌표가 3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를 2대 1로 내분했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3이면 여기는 2분의 3이다는 거 알겠지? 따라서 A좌표가 2분의 3이야 라는 것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 딱히 뭐 계산한 것도 아니지. 단지 YZ 평면이기 때문에 X가 0이란 것만 아니까 X좌표,
요 내분점의 x좌표가 0이라는 걸 알아서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가지고 얘를 2대 1로 내분한 값이 0이 된다란 발상으로 A 값을 구한 것 뿐이야. 알겠니? 물론 A가 부호는 음수겠지. 원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인 거니까. 알겠지? 다음에 두 번째, x축에 의해서는 4대3 외분된대. 그럼 자 무슨 말이야? 연장선 위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이 4대3이야. 그럼 x축의 특징이 뭔데? x가 뭔지 모르지만 yz가 0이라는 건 알지? 따라서 점 A에 x좌표와 y좌표와 z좌표가 있고 점 B도 x는 구했으니까 y좌표와 z좌표가 있는데 자 이때 4, 2와 요 4와 B를 가지고 4대3 외분한 게 0이 나오는 거고 2와 C를 가지고 똑같이 4대3 외분한 게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ABC를 구한다라는 거야. 자, 뭔지 알겠지? 헷갈리면은 얘기하고 자,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 필수 유형 7번 보도록 하자. 자, 평행사변형이야.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 많이 배웠지? 자, 뭐야? 두 쌍의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인 거지. 한쪽을 A로 잡으면 사각형 ABC니까 한쪽 방향으로 그냥 쓰면 된다고 했지? 그런데 A좌표가 마이너스 2, 3, 1이고 B좌표가 1, 마이너스 2, 5고 C좌표는 마1, 0,6이래. T는 몰라. A, B, C. 그럼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면 당연히 A와 C의 중점이나 B와 D의 중점은 일치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이 점을 A와 C의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고 0과 3을 2로 나누고 6과 1을 2로 나눈 게 바로 중점 좌표네. 그럼 B와 D를 가지고 1과 A의 합을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와 B의 합을 2로 나누고 5와 C의 합을 2로 나누면 결국 동일한 점이야 라고 보고 A, B, C 구하면 되겠지. 자, 이해됐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냥 특징을 가지고 공간 좌표를 이용한 것 뿐이야. 그럼 8번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거. 자, 뭔지 알지? x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야. 단지 공간 좌표니까 z도 해당되는 거지. 따라서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는데 자,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기본 정의에서 한 점과 마주보는 편의 중점, 한 점과 마주보는 편의 중점. 자, 이렇게 그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고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 2대 1의 비율 성립한다까지는 기본 배경 지식. 그러면 자, x끼리 더해 a 더하기 2 더하기 1을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y좌표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4를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2를 3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무게중심 좌표, 즉 K, K, K라는 거네. 그럼 여기서 구하면 뭐 A, B 다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것도 공간 좌표에서 Z가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둬. 자, 여기까지는 공간 좌표를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